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오선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천만 원 규모의 공유 촉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광주시가 빅그린 산악 융합지구 캠퍼스 강과 기업 연구관의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오선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지난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래주거추진단의 첫 행보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진 위원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지 이틀 만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오선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평소 다주택자 보유세는 강화하고 취등록세, 양도세는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공석인 부동산특위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겠다고 나섰지만 송영길 당대표는 김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진성미 위원장을 맡아서 비대위 해왔습니다만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일이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교체를 하고 지금 이제 유동수 의원님이 대신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그리고 재산세 관련된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만큼은 부동산 대책이 또 어떤 미흡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민주당 특위 전체에 대한 재구성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송영길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떠나간 2030 세대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 그간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이어가기보다 완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1주택자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세제 개편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기존 부동산 특위가 해체되고 위원장에 이어 특위 위원들까지 대부분 교체되는 등 향후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7일 임기를 시작한 안경덕 장관은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완성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됐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결론을 내린 것과 다르게 안경덕 후보자는 별다른 도덕성 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7대 원칙에 위배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적합하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참 열심히 사신 것 같고 비리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하면 서로 참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안경덕 후보가 부적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거지하러 온 장관치고는 조금 약하다 이런 평가는 있었습니다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데 있어서 부적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의총이 끝나고 나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서 청문회 채택은 해줄 예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권을 의결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6시경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고용안전망이 불안해진 상황, 안경덕 신임 장관이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고용 회복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백신 수급 불균형의 영향으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속도가 주춤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접종 차질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A일보는 14일부터 추가 물량이 들어와도 실제 접종은 이달 말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한동안 1차 접종을 못하는 백신 보릿고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건 백신 공급이 제때 받쳐주지 못한 탓이 크며 지난달부터 노인 등 고위험군과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1차 접종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정교하게 접종 계획을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당분간 1차 접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올 상반기 중 최대 1,300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공허히 들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남은 물량은 31만 회분 뿐이며 이 정도 재고로는 2차 접종을 충당할 수 없어 1차 신규 접종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차 접종 비축분을 1차 접종분으로 당겨 쓰는 땜질 대책으로는 백신 절벽을 헤쳐나갈 수 없다며 정부는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국민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일보는 최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분이 수일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 수급 불안은 백신을 당겨 쓰다 소진돼 2, 3주간 백신 가뭄이 발생한 것이라 설명하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차 접종 인원을 최대한 늘리다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백신 수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접종 계획도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에 가까워질 때까지 물량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꿈나무 키움 장학생 출신의 대학생들이 지역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만남과 후원회장이 열렸습니다. 대학생 멘토는 후배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 설계와 학습 동기 부여 등 다양한 상담 지도를 하게 됩니다. 강북구 꿈나무 키움 장학생들이 장학재단에서 받은 혜택과 지원을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는 만남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대학생 4명과 청소년 16명이 함께할 예정으로 강북구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숨어있는 재능을 대학생 멘토가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결연 증서를 교환하고 대학생 멘토는 청소년들이 미리 신청한 분야별로 공동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멘토는 추천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와 학습 동기 부여, 정서적 지지 등 1:1 맞춤형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무용과 미술, 음악, 학습 분야 가운데 학생이 원하는 영역을 고려해 대학생 조언자와 짝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지도는 코로나19로 인해 SNS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우선 활용되고 예술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대면 방식이 적용됩니다. 마포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총 2천만 원 규모의 공유 촉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유 촉진 사업은 총 2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정 분야와 자유 분야로 나뉩니다. 지정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 사업입니다. 이외 자유 분야로는 물건 공유 사업,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간 공유 사업, 재능, 지식, 경험 공유 사업 등 무엇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마포구 공유촉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사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7월 중 선정된 최종 사업은 마포구와 협약 체결 후 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자격은 마포구에 거주 또는 생활권을 가진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5월 21일까지 마포구청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구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2021년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 접수를 연중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2021년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 접수를 연중 확대 시행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마포구는 올해부터 기존에 한정된 기간 동안 접수하던 방식을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해 확대 시행합니다. 마포구민뿐 아니라 마포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구 정책에 대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신청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0여 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신규 고용한 근로자 290명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업체당 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만 원에서 12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신청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5월부터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해 출산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는 빨래와 청소 등 기존의 가사 지원 서비스를 넘어 전문 간호 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수유 마사지, 신생아 수면과 목욕 등 돌봄 중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시는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전문적인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 48명을 대상으로 104시간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출산 후 90일 이내인 모든 산모로 이용 부담금은 시간당 2만 원이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2,000원에서 10,000원에 하루 4시간씩 총 5회 이용 가능합니다. 5월부터 제공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은 출산 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산학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빅그린 산학융합지구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의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빅그린 산학융합지구는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미래성장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광주시는 총 사업비 399억 원을 들여 산학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빅그린 산학융합지구는 대학과 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인력 양성에서부터 고용까지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곳이고요. 조성이 완료되면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가 되는 밑거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그린 산학융합지구에는 2022년 상반기까지 전남대학교 미래형 모빌리티 융합학과가 이전할 캠퍼스관과 연구개발 등 맞춤 지원을 위한 기업연구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캠퍼스관에는 강의실, 연구공간 등이 조성되며 학생에게 연구개발을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이 제공돼 수준 높은 인력 양성이 기대됩니다. 또 기업연구관에는 연구소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평창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재구성을 마치고 2021년 4월 29일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주 평창읍 도시재생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김선정 회원을 신입위원장으로, 이창열 회원을 부위원장으로, 강종희 회원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고 정관을 정비했습니다. 한편 평창읍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계획안은 노후 주택정비, 도시공원 조성,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특화업종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5월 초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 및 최종 생산품 판매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정되는 기업에는 2020년 물류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등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충북도 내 핵심 기반시설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기반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입니다. 미래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와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 등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대 오창 캠퍼스 내 조성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는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친환경 자동차의 도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정성 시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충청북도는 자율주행 첨단 센서 개발 기업과 환경 서비스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형 테스트베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KTX 오송역과 세종터미널을 잇는 BRT 전용 도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운영됩니다. 충북은 올 상반기 세종시와 공동으로 시범운행지구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구간 확대와 추가 지구 발굴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주에는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가 둥지를 틉니다. 지난해 12월 실시 설계가 완료됐으며 다음 달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는 곳으로 충청북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상생하는 고도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북은 산학연관 협력 증진과 도내 자동차 산업 역량 강화, 미래차 유망기업, 기관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체온 스티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난 30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운영 시간, 해수욕장 관리 운영 계획, 코로나19 예방 대책 등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체온 스티커 방역 시스템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체온 스티커는 48시간 이상 체온 확인이 가능해 관광객 스스로 발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51일간이며 무창포 해수욕장은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37일간 운영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양산의 2개 노선이 동시에 반영돼 지역 발전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양산 지역 2개 노선이 포함된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반영된 양산 노선은 먼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산 KTX 울산역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49.9km 노선으로 트램 방식이 도입됩니다. 부울경 순환철도 일환인 김해 진영에서 양산 북정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57.5km에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에 반영한 최종안이 마련되면 오는 6월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양산시는 부산 도시철도 2호선과 건설 중인 양산 도시철도와 연계해 지역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초청해 여순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 동백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화 동백은 여순사건의 진실과 아픈 역사를 그려낸 영화로 국회의원, 시민추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편 시사회에 참석한 권오봉 시장을 비롯한 여순사건 홍보단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김제시는 금산면에 4개 종교 관련 문화재를 연계한 순례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제 금산면 모악산 일대는 다양한 종교 문화가 분포돼 종교 간 상생과 화합의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종교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참여시켜 1박 2일과 1일 코스의 종교문화 치유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북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여행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읍시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정읍시 상평동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조성된 국민체육센터 축구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으로 축구 동호인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생활체육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축구화 미착용 이용에 따른 잔디 품질 저하와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는 축구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부상 위험이 낮고 선호도가 높은 인조잔디로 산뜻하게 단장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부안군이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이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부안형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부안형 정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굴된 부안형 정책 중 1차 실무심사에서 선정된 30건에 대한 최종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부안형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정책의 타당성, 정부 정책의 적합도, 국가에서 확보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군정성과 창출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부서가 원팀이 돼 국민을 위한 부안형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이달부터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인 문경세제에서 사기장의 길을 걷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경 사기장과 함께 조선시대 사기장 일과를 체험하고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문경세제와 조령관문에 깃든 도자기 관련 역사 이야기와 향토 원료 가치를 발굴 활용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또한 문경 달항아리 음악회, 청년 사기장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유산 이야기, 어르신 청춘 소환 프로젝트 등 모두 5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궁중꽃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첫 특별기획전을 8일 개막했습니다. 꽃 미나리 만나다라는 제목의 특별기획전은 조선시대 꽃과 미나리 주제로 12월 말까지 양산시에 자리한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전통미나는 소탈한 형태와 아름다운 색채로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장식한 실용화이며 미나를 통해 수많은 꽃과 기물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궁중꽃박물관은 조선왕조 궁중체화기능 보유자인
국가무형문화재 황수로 궁중체화장이 사재 150억 원을 출연하고 부지를 제공해 지난해 5월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횡성 지역의 대표 프리마켓인 횡성 소소마켓이 개장해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올해 4년차를 맞는 횡성 소소마켓은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며 수공예품과 친환경 농특산물, 다양한 먹거리 등의 판매 부스와 문화공연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행사장 내에서는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 권장 이벤트, 쇼핑백 모으기 등 제로 웨이스트 마켓 캠페인도 열립니다. 한편 최용식 횡성문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및 참여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 지침을 지켜 안전한 환경에서 즐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인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20대 젊은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저가 고위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요동치는 시세에 생활 패턴이 망가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며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상화폐 투자가 도박과 유사한 중독성이 있기에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투기가 아닌 투자 관점에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게 해결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